예, 니트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패션을 전공했거든요. 그래서 인테리어적이나 뭐 고객님께서 색상을 선택하실 때 특히 저는 예쁜 색으로 조색하는 걸 좋아해요. 대신에 이제 저희 캘린더 같은 곳에다가 조색 비율이나 그런 걸 좀 꼼꼼히 많이 적어 놓는 편이에요. 남들보다 좀 조색이 많은 편이죠.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신데 네. 오늘 패션에서 많이 나오시죠? 네, 회사 티셔츠입니다. 회사 티셔츠에 회사 폴로넥 티셔츠예요. 이게 지금 바닥에 밑작업을 다 하는 거네. 줄눈을 다 하기 위해서 네. 다 파 놓은 거네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야, 근데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겠습니다. 그렇죠. 깔끔하게 하려면 시간은 조금 어느 정도 걸립니다. 무슨 작업 하시는 건가요? 네, 주방 벽면 작업 들어가는 거고요. 지금 보시면 펄들이 여기 다 이렇게 각자 알맞는 통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주방에 들어가는 색이 이제 눈꽃 순은이에요. 눈꽃 순은의 제품은 특징이 순은 제품들 중에서 단단한 펄이면서 약간 실버 느낌이 나는 걸로 유명해요. 대신에 그 실버 느낌이 나더라도 시공이 됐을 때 약간의 노란기가 나는 게 특징이라 이제 그 노란기를 잡기 위해서 화이트를 살짝 섞어서 도색하는 게 저희의 특징이고요. 이제 퍼센트 비율이나 그런 거는 이제 업체들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고, 제품 같은 거 이제 벽면에 넣는 제품은 줄눈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줄눈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다 다른 제품이에요. 보시면 이 제품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브랜드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고점도라고 써 있어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속경이에요. 바닥재인데 고점도 같은 경우에는 흐름성이 덜해서 이제 단차가 있는 타일에 시공을 하는데 적합하고요. 속경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굳어요. 더 끈적하고. 그래서 단차가 있는데 쓰기도 쓰는데 이게 무수축에 가까운 자재라고 해서 시공자 실력만 되면은 가장 그 오래가는 줄눈을 만들 수 있는 자재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지금 시공할 거는 이제 벽면 시공이 들어가는데, 벽면 시공이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쓰는 거랑 두 가지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선택한 부분이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같은 느낌인데, 이거는 고점도고요. 말 그대로 흐름성이 덜한 거. 그리고 이거는 그 속경이에요. 엄청 빠르게 굳죠. 한 15분 정도만 지나도 시공이 불가능해요. 대신에 거의 직각에 가까운 벽면이나 그런 데에도 처짐이 없는 게 특징이죠. 속경. 빠르게 굳는 속경이고요. 지금 주방 벽면에는 고점도 제품을 쓸 거고요. 벽면 타일에 들어가는 양에 알맞게 너무 많지 않게, 그리고 너무 적지도 않게, 두 번 마는 것보다는 약간 그 양을 조금 더 많게 하는 게 더 낫고요. 두 번 말면은 그 한 번에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색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약간의 투톤. 그런 거를 피해주고 싶으면은 양이 많으면, 공간이 많아서 그걸 한 번에 못하면 나누는 게 맞고요. 그렇지만은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는 한 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비율에 이 제품은 1대1로 믹스를 해주는 주제하고 경화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1대1로 비율을 맞춰주고요. 그리고 각자 회사에 맞는 퍼센트 비율에 맞는 조색제를 넣는 거죠. 조색제는 여러 번 써보면 알겠지만 하나를 써서 괜찮은 제품이 있고요. 두 가지를 섞어서 그 효과가 더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. 지금 제가 화이트를 섞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에서 나오는 노란기를 잡기 위해서 첨가제식으로 넣은 거예요, 화이트를. 그러면은 시공을 했을 때 좀 더 깔끔하게 시공 색깔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자기 시공에 맞는 이 튜브 통이 있어야 돼요. 이 튜브 통이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콤팩트한 걸 좋아해서 컨트롤하는 시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튜브를 쓰고요.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요. 지금 현관 같은 경우에는 줄이 얇잖아요. 여기를 한번 1차로 도포를 해서 하단에 깔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완성도를 볼 때 이제 폴리우레아 줄눈은 그 선과 선 사이를 일면으로 가득 차는 게 제일 이상적인 줄눈인데, 특히 현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소랑 다르게 물길이 필요가 없는 곳이어서 때가 끼면은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에요. 그래서 선을 일면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중요해서 1차로 도포를 해서 액상 줄눈제가 하단으로 빠지지 않게끔 해서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그 공정을 넣는 거죠.
그래서 보시면은 선이 이쪽에 보시면 하단으로 엄청나게 푹 꺼져 있어요.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1차 도포인 거죠. 이제 나중에 이 줄눈제가 좀 경화가 되고 2차로 도포를 하면은 타일하고 타일 사이에 일자로 때가 끼지 않는 그 일면이 나오는 줄눈이 완성이 될 거예요.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면 다 마르나요? 저희가 쓰는 줄눈 자재는 까다롭긴 하지만 속경을 쓰고 있거든요. 속경 줄눈 자재 같은 경우에는 무수축 줄눈 자재라고 해서 수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줄눈 자재를 쓰고 있고요. 그렇게 했을 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은 2차 공정이 가능할 정도로 경화가 일어나요. 빠르게 마르는 게 사실 먼지나 다른 오염 물질이 이렇게 붙지 않고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좀 더 이점이 있겠네요. 그것도 그런데요. 이제 고객님들께서 급하게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줄눈제들마다 장단점이 다 달라서 그 적재적소에 맞게끔 줄눈 자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저희는 그 흐름성이 좀 적은 하지만은 이제 경화 시간 내에 시공 가능 시간이 있거든요. 그 시간 내에 시공을 하면은 줄눈 선 안에 퍼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잘 접착이 된 후에는 수축이 덜 한 자재를 쓰고 있는 거죠. 지금 키친타올을 쓸 건데 키친타올을 쓰는 이유랑 이제 물티슈를 보통 많이들 쓰시고 키친타올을 또 많이들 쓰세요. 그 이유는 줄눈제는 물하고 안 맞아요. 상성 자체가 안 맞는 거죠. 만약에 줄눈제 위에 마르기 전에 물방울이 떨어져 버리면 구멍이 납니다. 왜냐면은 그 물이 줄눈제를 밀어내는 역할을 해버려요. 달라붙지도 않고요. 그래서 닦아낼 때는 물티슈를 쓰고요. 시공을 할 때 이제 시공 자재에 묻어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은 이제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짤주머니에 제품을 이렇게 섞어 주는데 보통은 컵에다가 한 다음에 섞어 믹스를 하고 시공을 하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짤주머니에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짤주머니에 제품을 믹스하는 방법을 쓸게요. 대신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섞어줍니다. 이게 제대로 안 섞이면은 어느 부분만 굳어요. 제일 최악의 사태는 흘러내리는 거죠. 안 섞인 부분이. 약간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면은 지금 이렇게 넣는 이유는 최대한 약의 기포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. 튜브 머리를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시공하려고 하는 곳에 골 두께 넓이에 맞춰서 튜브 머리를 커팅을 해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뒤로 꺾이는 거를 눌러서 압착해서 쏘기 때문에 뒤로 튜브 머리가 꺾일 수 있어서 한번 이렇게 라이터로 지져줍니다.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시공을 할 거예요. 색상 선택은 타일하고 줄눈 선건이 잘 어우러지게. 줄눈을 벽면 줄눈 쏠 때 테이핑을 하고 쏘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이핑을 해야 되는 벽은 따로 있어요. 근데 일반 벽인데도 다 테이핑을 해버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또 하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벽들은 벽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벽은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만 아는데 이렇게 곡선이 있는 타일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은 테이핑 안 하고 시공을 하는 게 하자율이 훨씬 적습니다. 작업만 제대로 했으면은 테이핑을 이런 벽에도 하고서 시공을 한다. 그러면은 벽줄눈 초보자일 가능성이 더 높죠. 시공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자율도 높고요. 그냥 쏘는 게 아니고요. 타일은 비틀려 있기 때문에 이 수직재를 쏘는 시공을 할 때는 쏠 때마다 단차를 생각하면서 단차를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. 시멘트가 있는 부분에 줄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 보이는 부분이라도 커버를 해서 줄눈 시공을 하는 게 고객님한테는 제일 좋아요. 시공자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긴 한데 빠르게 쏠 수도 없거니와 이제 많은 경험이 없으면은 이런 데는 시공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테이핑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. 테이핑을 안 하고 할 거면 이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.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지.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네요. 그쵸. 특히 벽줄눈은 이제 줄눈, 폴리아스파틱 줄눈제로 하는 시공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에요. 벽줄눈이 폴리아스파틱 줄눈의 그 꽃이라고 하죠. 바닥 줄눈하고 마찬가지로 시공자 퀄리티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고요. 원칙은 바닥 줄눈하고 거의 동일한 퀄리티로 나와야 돼요.
그냥 막 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각도에 맞춰서 손을 비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번진 거 없이 깔끔하게 선에 타일하고 선하고 이질감 없이 작업을 한 겁니다. 줄눈 내 네. 색깔을 만드는 네네. 작업의 이게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나 이런 기술이 네. 예, 그렇죠. 이제 한 번 섞어서 나온 색이 아니에요. 한 수십 번, 수백 번 섞어보고,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써보고 하면서 나온 제품이라 사실 오픈되면 좋을 거 없는데, 제가 이제 오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, 줄눈 시공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뭔가를 바꾸는 법이 없어요. 왜냐면 시공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근데 그게 인테리어적인 감각적인 부분도 똑같이 갑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터 펄만 고집하셔서 금반짝이, 은반짝이만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뭐 저희 팀 대표님들이나 뭐 그렇게 그런 분들처럼 신제품을 또 써보고 실험을 해봐서 또 그래서 저희가 에폭시 쪽으로 또 유명한 것도 있는 거고요. 계속 써보는 거죠, 신제품을.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색도 만들어 나가는 거고, 새로운 제품도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? 이 색이면 이 색. 그러니까 그거 쓰고.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막 뭐 섞어 쓰고 하는 걸 몰랐어요. 가장 줄눈 시공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에요. 왜냐면 AS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, 섞었으면은 이 사람 와서 섞었었는데 어디 와서 다른 팀원들이 와서 AS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. 그 사람이 무조건 다시 가야 되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.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색을 조합하는 방법을 오픈하지 않으면. 그래서 실현은 하지만 이렇게 색을 만들어내면은 집안의 인테리어가 훨씬 더 깔끔해져요. 원하는 색상으로 예쁜 색들을 원하는 공간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, 제가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어서 그런 게 남아있는 걸 수도 있어요. 색깔에 좀 고집하는 그런 거? 네, 그런 게 있는 거죠.